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지쳤거나 외롭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너무 힘들 때가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어깨를 빌리고 서로 힘내라며 격려와 위로도 주고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내라는 말이 버겁게만 느껴지고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위로되지 않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정말 아무런 격려도 위로도 필요 없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좀 더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괜찮다는 말, 나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긍정해주는 말입니다. 제가 막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매사 서툴러서 늘 긴장한 채로 눈치만 보고 복사기와 제자리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이 지나가던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 아직 업무가 없지? 경쟁사들 상품을 한번 분석해보지. 아직 부장님이 어렵기만 했던 터라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는지 묻지도 못한 채 재빨리 네하고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왔죠. 막상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니 식은땀이 저절로 나기 시작하더군요. 사내 전산망과 인터넷을 뒤지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작업을 했습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선배들을 찾아가 조언도 구했지만 다들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뭐 조금만 더 정리하면 되겠네. 잘해봐. 할 수 있어. 힘내. 그렇게 무수한 격려와 위로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조언은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막막했습니다. 어느새 퇴근 시간도 훌쩍 지난 그때 한 선배가 외근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선배는 차분히 이야기를 들으며 제 자료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꽤 열심히 했네. 지금도 괜찮긴 한데 이런 부분만 좀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 구원자를 만난 기분이었지요. 하루 종일 공허한 격려만 들으며 지쳐있던 제게 진심이 담긴 열심히 했다, 지금도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종종 겪게 됩니다. 똑같은 위로라도 어떤 건 진심이 잘 전달돼 힘이 나지만 반대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저 힘내고 열심히 하라는 말만으로는 위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느껴지지도 않고요. 정말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런 말이 아니라 먼저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힘든 걸 알아주는 일이니까요. 힘내라, 열심히 살아라 라고 격려하는 소리만 넘치는 세상, 이제 사람들은 그런 말로는 참된 힘이 솟지 않아. 나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힘을 내려고 애쓰는 바람에 네가 엉뚱한 길 잘못된 세계로 빠져드는 것만 같아. 굳이 힘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잖니? 인간이란 실은 그렇게 힘을 내서 살 이유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거꾸로 힘이 나지. 몹쓸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야. 힘을 내지 않아도 좋아. 자기 속도에 맞춰 그저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되는 거야. 츠지 히토나리의 소설 사랑을 주세요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요즘 들어 더욱 제 머릿속을 맴도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말은 아마도 이 말인 것 같습니다. 힘내가 아니라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말.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더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힘들어도 자리에 주저앉지 못한 채 억지로 버티고 서 있는 이들에게 이 말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너무 힘을 내기에 오히려 엉뚱한 길로 빠지고 잘못된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다는 말, 힘내지 않아야 오히려 힘이 난다는 말은 우리가 힘을 내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사람에겐 저마다 맞는 속도가 있습니다. 무리해서 빨리 달리려고만 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속도를 억지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진짜 필요할 때 힘을 낼 수 없고 도중에 지쳐서 쓰러져 버릴 테니까요. 달리다가 너무 힘이 들 땐 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땐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싶었지만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다. 그럴 때 쓰는 최선이란 말. 그래, 참 신기하고 장한 말이구나.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됐고 사회인이 됐다. 사회에선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 사양이었다. 그래서 혼잣말을 한다면 모를까 다른 사람 앞에선 섣불리 최선이란 말은 꺼내지 않게 됐다. 사는 일이 내 마음 같지 않게 흘러갈 때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과연 어느 선까지 해야 최선일까? 온 정성과 힘을 다하고도 쓸쓸해지는 건 왜일까? 정답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어렴풋이 알 것 같다. 나의 최선과 다른 사람의 최선이 만나 부딪힌 자리에서 때론 꽃이 피고 때론 눈물도 자란다는 것, 그게 인생이란 걸 말이다.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국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에세이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의 정희재 작가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더 최선을 다하라고 함부로 말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 낼 수 있는 용기와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내 최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최선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더 힘을 내지 않았어? 라고 다그치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정말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 그리고 함께하는 최선입니다. 너 혼자, 나 혼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손을 맞잡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최선과 다른 사람의 최선이 만날 때 물론 눈물 흘릴 날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좋은 결과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힘내라고 말할 때는 손도 함께 건네야 합니다. 넘어져 있다면 일으켜 세우고 지쳐 있다면 짐을 나눠들면서 함께 힘내자고 해야 하죠. 네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나도 힘을 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라고 말해야 합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가만히 소망해 봅니다.